안녕하세요. 강실입니다. 금융회사를 위한 태블로 챔피언데이 시즌5 젠 AI 태블로 실전 꿀팁 중에서 실습 부분만 다뤄보겠습니다. 사전에 공유드렸던 노션과 그 다음에 가이드, 그 다음에 파일 등은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1번 주요 환율 추이 대시보드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상단에 3개의 주요 통화 버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해당 버튼을 선택하게 되면 오른쪽에 최근 일자 기준으로 값이 나오고 하단에는 추이를 볼 수 있도록 라인 차트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트에서는 US 달러, 그 다음에 옌, 그리고 유로 3개 통화별 일별 환율 추이를 라인 차트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트 필드를 윈도우 PC면 마우스 오른쪽으로 드래그, 맥은 옵션 키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잡고 드래그해서 13번에 배치하신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있는 초록색 연속형 1데이트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측정 값에 있는 클로즈는 움직여보면 집계가 합계로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주가라든지 환율은 특정한 기간 동안에 평균을 많이 보기 때문에 클로즈 필드에 대한 기본 속성의 집계 방식을 평균으로 먼저 세팅해 볼게요. 클로즈의 마우스 오른쪽 밑에서 6번째 있는 기본 속성에서 집계를 평균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래그해서 행섬을 넣어보면 평균 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화 필드를 드래그해서 필터 섬을 하고요. 이 중에 US 달러만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달러만 환율 추이를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값이 1,400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축을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축 편집에 태블로는 기본적으로 축을 0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0 포함을 해제하시면 축의 범위가 좁혀지면서 등락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축 편집 닫을게요. 이번에는 필터를 표시해 볼게요. 필터에 있는 통화 필터의 아래 세모 옵션, 그리고 두 번째 있는 필터 표시 선택하고요. 필터의 모양을 바꿔보겠습니다. 아래 세모 옵션에 단일간 목록,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의 통화만 보고 3개는 같이 보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옵션을 제거하기 위해 아래 세모 옵션에서 사용자 지정에 전체 값 표시를 해제할게요. 그러면 딱 하나의 값만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로 평균 라인을 추가하고 추세선도 같이 추가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트를 복제해서 새로운 시트에서 한번 해볼게요. 현재 시트 이름에 마우스 오른쪽 복제를 선택한 다음에 평균 라인을 넣기 위해 좌측 사이드바를 분석 패널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평균 라인을 드래그해서 참조선에 테이블 참조선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평균 라인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지금과 같이 마우스 오브했을 때 나오는 평균 이꼴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평균 라인의 마우스 오른쪽 첫 번째 있는 편집 선택, 여기는 레이블을 사용자 지정해서 먼저 박스 안에 평균 이꼴 다시 버튼에 값을 선택해서 넣겠습니다. 그리고 다 되었으면 확인을 선택하고요. 이번에는 겹쳐서 나오는 이 왼쪽 부분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라인의 마우스 오른쪽 서식에 참조선 레이블의 맞춤을 가로는 오른쪽으로 정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겹치는 거 없고 오른쪽에 최근값 근처에서 평균 라인과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되셨으면 서식은 닫겠습니다. 이번에는 추세선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모델에 있는 추세선을 드래그해서 다항식 위에 올려놓으면 미국 달러 같은 경우에는 떨어졌다가 작년 하반기 이후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걸 볼 수가 있고요.
N은 작년에 달러와 비슷하게 똑같은 시점에 올랐지만 그 이후에는 줄곧 우하향하고 있는 추세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부터 계속 일관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시트를 복제한 다음에 세 번째 시트에서 추가적인 분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현재 시트 이름의 마우스 오른쪽 복제를 선택한 다음에 세 번째 시트에서는 통화 필드를 색상에 넣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N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1N 기준으로 값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일반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100엔당 환율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필드를 생성해 볼게요. 좌측 사이드바 빈 여백에 마우스 오른쪽 개선된 필드 만들기, 여기 필드명은 환율이라고 할게요. 먼저 if 통화 필드에서 JPY인 경우에 then 원래 클로즈에서 곱하기 100을 해주고요. 그 외 나머지 통화인 유로와 US 달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대로 클로즈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end로 닫아주시면 새로운 필드인 환율 필드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다 뒤졌으면 확인을 선택하고요. 이 필드도 기본 속성의 집계를 평균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환율의 마우스 오른쪽 기본 속성의 집계 방식을 평균으로 변경하고요. 이제 행선말에 있는 클로즈 제거, 환율은 행선말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 축의 마우스 오른쪽 축 편집에 범위에 있는 0 포함을 해제할게요. 그러면 이제 N 같은 경우에는 100엔당 값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서 약 929원 정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로는 올라가고 있고 달러 역시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요. 매개 변수를 생성해서 계산식을 만들고 필터 등에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대시보드에서 이 버튼에 대한 값이 매개 변수로 작동되도록 구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매개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좌측 사이드바 빈 여백의 마우스 오른쪽 매개 변수 만들기, 여기 이름은 p 통화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데이터 유형은 문자열, 허용 가능 값은 목록에서 통화 문서가 열릴 때 없음 대신에 주요 환율에 있는 통화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로와 엔, 그 다음에 US 달러가 표시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다 되셨으면 확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생성된 매개 변수를 밖으로 꺼내 볼게요. p 통화 선택에 마우스 오른쪽 매개 변수 표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도 똑같이 아래 세모 옵션에 단일값 목록으로 바꿔볼게요. 헷갈리니까 필터는 제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값을 각각 선택할 때마다 해당 값이 나오도록 계산식과 필터로 연동해 볼게요. 먼저 계산식 만들기 위해 좌측 사이드바 빈 여백의 마우스 오른쪽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하겠습니다. 여기는 F 통화 선택이라고 쓰고요. 기존에 3개의 멤버가 있는 통화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꼴 P 통화 선택을 넣어주시면 3개 중에 선택하는 매개 변수 값인 해당 통화만 선택되고요. 다 되셨으면 확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이 필드는 드래그해서 필터 선반에 넣고요.
그리고 참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개 변수에 따라서 값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색상 편집을 만약에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이 값을 선택하면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세임 옵션에 색상 편집에 변경하고 싶은 대상이 있으면 더블 클릭하시고요. 기본 색상이라든지 여러분들의 별도의 사용자 정의 색상을 추가하셔서 값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상태에 맞게끔 값을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똑같은 색상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전체 레이블을 표시하지 않고 주요 레이블 필드를 생성해 볼게요. 이유는 환율을 레이블에 넣어보면 모든 마크가 표시되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복잡해서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요 레이블이라는 필드를 새로 생성해 볼게요. 여기 필드명은 주요 레이블입니다. 주요 레이블은 이 중에서 첫 번째와 가장 낮은 가격, 그 다음에 가장 끝과 가장 큰 가격, 요 네 가지 값을 생성해 볼게요. 먼저 if first 중에 0을 넣겠습니다. 즉, 맨 앞에 있는 값을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or 이번에는 맨 끝에 있는 값을 뽑아내겠습니다. 여기서는 last 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나와 있는 평균 환율이 어떤 값과 동일하냐면 평균 환율들을 쭉 묶어서 그 중에 가장 작은 값과 동일하면 됩니다. 그래서 범위 내에서 집계를 하면서 가장 작은 값은 윈도우 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윈도우 민 대신에 윈도우 맥스로 값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딱 네 가지 값에만 평균 환율을 넣어주고요. 다 되셨으면 끝에 end를 넣고 확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주요 레이블 필드를 드래그해서 레이블 마크에 넣어 볼게요. 그러면 달러 기준으로 first 0, last 0, 윈도우 민, 윈도우 맥스 값만 표시돼서 이 범위 내에서 가장 최근 값부터 첫 번째 값과 비교,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큰 값과 작은 값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 값을 바꿔보면 해당 통화 기준으로 값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도 평균 라인을 추가해 볼게요. 분석 패널에서 평균 라인을 드래그해서 테이블에, 그리고 평균 라인에 마우스 오른쪽 편집에 이전에 했던 것처럼 레이블은 사용자 지정에서 평균 이꼴 버튼에 있는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실선 대신에 다른 파선이나 점선 형태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이 값을 우측으로 보내볼게요. 평균 라인의 마우스 오른쪽 서식에서 참조선 레이블에 있는 맞춤을 가로는 오른쪽 정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식 닫아줄게요. 그러면 이제는 화면 우측에 가장 최근 값과 비교해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요 환율, 여기는 환율 추이라고 하고요. 대신 제목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환율 추이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앞에 이 통화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 줄게요. 삽입해서 매개 변수인 P.통화 통화 선택, 그리고 최근 1년 동안의 값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날짜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삽입해서 1 데이트를 넣어 줄게요. 그리고 드래그해서 가운데 정렬하고 확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선택한 통화에 따라서 값이 나오고
최근 1년 돼서 명확하게 날짜를 지정해 줍니다. 이제 새 워크시트 선택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일비라는 시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P.dot 통화 선택 매개 변수에서 선택한 통화 기준으로 최근 날짜의 환율과 전일비 %를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도 데이트 필드를 마우스 오른쪽 또는 넥을 쓰고 계신 분들은 옵션 키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잡고 드래그해서 행선만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데이트 불연속형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리 와서 환율 필드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대신 환율 추이 시트에서 이 필터를 현재 시트에도 적용해 줄게요. F.dot 통화 선택 필터에 아래 세모 옵션 그리고 워크시트 적용에 선택한 워크시트 그리고 밑에 있는 아직 이름을 지정하지 않는 시트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선택하시면 해당 시트로 돌아왔을 때 통화가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통화가 명확하게 궁금하다면 이렇게 눌러서 값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날과 차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마크에 있는 환율에서 아래 세모 옵션에 퀵 테이블 계산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차이를 선택하시면 전날과 차이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환율 더블 클릭 이번에는 환율을 드래그해서 첫 번째로 보내볼게요. 그리고 환율의 마우스 오른쪽 퀵 테이블 계산에 이번에는 비율 차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퍼센트 단위로 비율 차이를 구할 수가 있고요. 다시 환율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대신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환율을 드래그해서 첫 번째 그리고 퍼센트 부분을 세 번째로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숫자에 대한 단위를 조정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있는 환율의 아래 세모 옵션 네 번째 서식에서 숫자의 숫자 사용자 지정을 소수 자릿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차이 역시 아래 세모 옵션에 서식에서 숫자의 숫자 사용자 지정 선택해서 둘째 자리까지 표시되도록 설정해 볼게요. 다 되셨으면 서식 메뉴를 닫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중에서 가장 끝에 있는 가장 최근 날짜가 나오도록 설정해 볼게요. 계산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좌측 사이드바 빈여백의 마우스 오른쪽 개선된 필드 만들기 여기는 F. 가장 최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참과 거짓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last 그 중에서 0번이 데이터 중에서 가장 끝에 있는 값이 됩니다. 다 되셨으면 확인을 선택할게요. 이제 이 필드를 드래그해서 필터 선반에 그리고 참을 선택하고요. 확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끝에 있는 날짜 기준으로 환율과 전일비 %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위에 보시면 이런 필드 레이블들이 너무 길고 복잡하다면 별칭을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두 번째는 마우스 오른쪽 별칭 편집에 전일비라고 바꿔볼게요. 세 번째는 마우스 오른쪽 별칭 편집 전일비 %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툴바 맞춤을 표준 대신에 전체 보기 그리고 이 값들이 현재 오른쪽 조절되어 있는데
가운데 정렬하고 폰트의 크기도 키워보겠습니다. 텍스트 마크에 맞춤은 가로는 가운데 정렬,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측정값 이름을 여기 텍스트 안에 넣어 보겠습니다. 열선반에 있는 측정값 이름을 컨트롤 키 또는 커맨드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잡고 드래그해서 텍스트 마크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순서를 바꿔보고요. 폰트의 크기를 변경하기 위해 텍스트 마크에 텍스트 오른쪽 끝에 있는 점색의 옵션, 여기에 폰트의 크기를 16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선택하고요.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날짜도 한번 변경해 볼게요. 머리끄리의 마우스 오른쪽, 서식, 맞춤은 가로는 가운데, 그리고 글꼴을 좀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필요하다면 조금 더 늘려볼게요. 이번엔 상단에 있는 머리글과 필드 레이블을 없애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트 필드에서 아래 세모 옵션, 7번째에 있는 머리글 표시를 해자고요. 이번엔 측정값 이름의 아래 세모 옵션, 여기도 역시 머리글 표시를 해자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상하 좌우 전부 다 테두리를 추가하기 위해 뷰에서 마우스 오른쪽 서식에 상단의 4번째에 있는 테두리 서식에서 19분선을 추가하겠습니다. 실선을 넣고요. 그 다음에 수준을 한 뎁스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없었던 한 뎁스 더 들어간 테두리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서식 메뉴를 닫을게요. 이번엔 0을 기준으로 떨어지면 빨간색, 오르면 파란색이 나오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측정 값을 컨트롤 키 또는 커맨드 키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잡고 드래그해서 색상 마크에 추가해 볼게요. 대신 색상에 있는 측정 값의 아래 세모 옵션, 2번째에 있는 별도의 범례 사용을 선택하겠습니다. 여기는 색상을 변경하기 위해 환율은 값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전부 다 검은색으로 입혀줄게요. 먼저 환율 색상 범례에 아래 세모 옵션, 첫 번째에 있는 색상 편집, 색상표는 사용자 지정 다중, 왼쪽에 있는 최저값 색상은 검은색, 최대값 역시 검은색 지정하고요. 단계별 색상은 2로 지정하면 양쪽이 동일한 색상이기 때문에 한 가지 색상인 검은색만 표시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환율에 대한 색상 편집은 닫을게요. 대신 전일비와 전일비 퍼센트는 0을 기준으로 올랐으면 파란색, 떨어졌으면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환율 차이에 아래 세모 옵션, 색상 편집, 여기에는 색상표를 빨간색, 파란색 다중에 가운데 값은 사용자 지정 값은 0으로 세팅하겠습니다. 대신 반전은 체크 해제, 단계별 색상은 2단계로 지정하시면 0을 기준으로 올랐으면 파란색, 떨어졌으면 빨간색이 나오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다 되셨으면 색상 편집은 닫고요. 똑같이 전일비 퍼센트도 아래 세모 옵션에 색상 편집에 색상표는 빨간색, 파란색 다중, 가운데 값은 사용자 지정에 0을 넣고요. 반전 해제, 단계별 색상을 2단계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집창을 닫으면 지금과 같이 환율과 전일비 퍼센트를 최근 날짜 기준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트는 다시 아래 셈 옵션에서 머리글 표시를 해서 상단에 왼쪽에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제목 부분에 더블 클릭하고 여기를 삽입해서 날짜를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대로 왼쪽에 표현할 건지 또는 제목에 표현할 건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왼쪽에 표시하고 필드 레이블만 숨겨 볼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위쪽과 아래쪽에 테두리에 대한 행 구분선만 제거해 보겠습니다. 데이트 머리글에 마우스 오른쪽 서식에서 상단의 테두리 서식에 행 구분선에 있는 머리글만 없음 처리하시면 기존에 있는 것처럼 행 구분선 패널이 있지만 머리글은 없앨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서식 메뉴 닫고요. 여기는 최근 날짜 환율이라고 할게요. 새 워크시트 선택하겠습니다. 이번엔 주요 통화 버튼을 원 형태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통화 필드를 열선반에 마크는 원으로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통화를 레이블에 그리고 상단에 있는 출발 맞춤을 전체 보기. 이제 원 안에 통화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레이블 마크에서 맞춤을 가로는 가운데 정렬, 폰트 크기를 15 정도로 키워볼게요. 그리고 통화는 색상 적용하시면 앞에서 편집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US 달러가 무조건 첫 번째, 유로는 세 번째 나오도록 값을 바꿔볼게요. 통화 필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기본 속성에 정렬을 선택하시고요. 정렬 기준은 수동, 그리고 US 달러가 첫 번째, N이 두 번째, 그리고 유로가 세 번째 나도록 세팅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머리글은 없애기 위해 통화에서 아래 세모 옵션에 머리글 표시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행 방향에 있는 테두리를 제거하고 싶다면 뷰에서 마우스 오른쪽 서식에 테두리에 있는 행 구분선을 패널을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요. 서식 메뉴를 닫겠습니다. 이제 여기 시트 이름은 주요 통화 버튼이라고 할게요. 이제 새 대시보드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단에 첫 번째 만들었던 라인 차트를 넣고요. 그 다음에 상단의 버튼과 주요 환율을 최근 날짜 기준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먼저 환율 추이를 드래그해서 대시보드에 넣고요. 그리고 가로 컨테이너를 맨 위에 넣겠습니다. 여기는 최근 날짜 환율과 주요 통화 버튼을 파란색 가로 컨테이너 안에 넣을게요. 그리고 대시보드 크기는 여러분들 PC에 맞게끔 조정해서 자동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역을 좁혀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타이틀은 굳이 노출할 필요가 없다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제목 숨기기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특정한 통화를 선택하면 해당 값 기준으로 나머지들이 바뀌도록 매개 변수 변경을 대시보드 동작에서 처리해 볼게요. 대시보드 메뉴에 동작에서 동작 추가 매개 변수 변경을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에 매개 변수 이름은 P.닷 주요 통화 버튼이라고 하고요. 원본 시트는 주요 통화 버튼만 남기겠습니다. 동작 실행 조건은 선택. 연계되어 있는 매개 변수는 P.닷 통화 선택이라는 매개 변수. 그 다음에 매개 변수는 단독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연동되어 있는 필드는 통화 필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확인 선택하시면 여러분이 선택하는 통화 기준으로 최근 날짜와 값들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만약에 툴팁이 여러분들 필요가 없다면 주요 통화 버튼에서 도구 설명에 있는 마크를 하단에 있는 세 가지 옵션을 체크해서 해제하시고요. 그래서 확인 선택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를 때마다 값들이 바뀌게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삭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색상인데요.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는 이미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표시 등이 색상과 기호가 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제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N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통화가 표시가 되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매개 변수는 방금 매개 변수 작업을 통해서 값을 적용했기 때문에 굳이 노출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전체 세로 컨테이너를 선택하시고 대시보드에서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시보드 메뉴에서 제목 표시 그리고 여기에 언더라인을 하나 추가해 볼게요. 지금처럼 타이틀 밑에 언더라인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체에서 세 번째에 있는 텍스트 개체를 드래그해서 대시보드 제목과 워크시트 사이에 점선이 생겼을 때 놓아주시면 되고요. 텍스트 편집은 닫은 다음에 여기에 색상을 넣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에 있는 백그라운드 색상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대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언더라인이 만약에 굵다면 아래 세모 옵션에서 높이 편집에 픽셀을 조금 더 조정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대시보드의 이름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환율 추이 대시보드라고 쓰신 다음에 우리가 선택하는 이 통화를 앞에 표시해 주겠습니다. 대시보드 제목을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삽입해서 매개 변수인 P.통화 선택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정면에 폰트 크기를 24 정도로 키우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여러분 선택하는 통화 기준으로 상단에 타이틀과 최근 값들이 바뀌고 전체 추이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달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고요. 엔 같은 경우에는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 추세, 그리고 유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 동안에 계속 오른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금융회사를 위한 태블릿 챔피언 데이 시즌 5 그 중에 첫 번째 있는 주요 환율 추이 대시보드를 같이 만들어 봤고요. 총 3개 시트를 만들고 그 사이에 필요한 계산식과 매개 변수 그리고 필터, 매개 변수 동작까지 적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추이를 보기 위해서 평균 라인과 추세선을 넣어 봤고요. 그리고 전날과 비교하기 위한 전일비 퍼센트는 퀵 테이블 계산 등을 활용해 봤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예탁금과 코스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